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요리를 통해 가지고 생기는 암에 걸렸어요. 다 덜컹. 암의 발생률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사망률이 높으니까. 대부분 다 예방이죠, 뭐 예방. 땅에 있을 수 없는 과일이라고 해서 천국의 과일. 암과의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장 치명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1위가 이제 암이고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암의 발생률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암에 걸렸어요. 하면 다 덜컹 하잖아요. 일기 초기에 발견했든 말기에 발견했든 사망률이 높으니까 이제 암과의 전쟁이라고 하고, 우리 보험을 떠올려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암보험. 예방과 치료 모두가 중요한 게 암이 아닐까. 세포가 원래는 어느 정도 증식하다가 죽는 걸 반복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DNA 변이가 생겨서 증식만 하고 얘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암. 근데 암은 무서운 거는 그 부위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초기에 발견되면 그 부분만 딱 떼서 제거를 하면 되지만, 이제 전이가 됐다. 그때 이제 손 쓸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다양하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뭐 오염된 물질들, 암을 일으키는 가족력,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요. 발암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원인은 정말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한도 끝도 없다. 그중에서 우리 또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활성산소는 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긴 한데, 이게 또 적당량 필요해요. 이런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게 일어날 때 활성산소를 써서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활성산소 너무 과하게 되면 역으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서 활성산소를 줄이는 거가 이제 뭐 항산화제 이런 성분들의 또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활성산소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1년 국가암 등록 통계, 최근 3년간 이 여성의 암 환자 증가율이 12.8%, 남성이 8.9%로 이 여성암 발생률이 훨씬 남성보다 앞질렀거든요. 여성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도 병원에 있을 때 폐암이 꽤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요리를 통해 가지고 생기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몸속에서 면역력을 낮추고 활성산소나 이런 게 많이 분비되고 암이 또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환절기 면역력 저하로 많은 노인들이 급사합니다. 기온과 습도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 몸의 항상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면역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오히려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과도한 활성산소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분이 나와서 이거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세포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활성산소는 이게 과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정상세포들을 공격해가지고 세포들이 손상이 오고, 그럼 결국 우리 몸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 기온이 변하고 습도가 변하고 이런 거를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를 하면서 조절을 하는데, 이런 변화가 심할수록 우리 몸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젊고 대사가 좋고 이런 때는 우리 항산화 효소들이 많이 그 활성산소를 죽일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게 되면 이 항산화 효소가 많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 항산화 효소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대부분 다 예방이죠, 뭐 예방. 우리가 노화가 되고 질병이 되기 전에 활성산소나 이런 거 분비되거나 면역이 떨어질 때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뭘 하면 몸에 좋은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몸에 좋은 음식들 먹는 거. 몸에 좋은 음식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거 맞아요. 뭐 발암물질 뭔지 알죠? 굽고 튀기고 그런 것들 피하고, 뭐 금연, 금주, 우리 다 알면서 못 지키는 것들, 그런 것들 노력하시면 됩니다. 현대가 너무 바쁘니까 사실은 음식으로 이렇게 챙겨 먹기가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항산화 영양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좀 그래도 복용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 하면 뭐 비타민 A, C, 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뭐 그 다음에 라이코펜, 코큐텐, 글루타치온. 항산화제는 사실은 너무 많아요. 아침 대용을 먹고 왔는데 토마토라든지 그런 것들에 라이코펜이 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라이코펜은 토마토나 이런 쪽에서 많이 생성되는데, 이 라이코펜 같은 경우는 비타민이나 이런 것보다도 10배 이상의 항산화 효과가 더 높게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은. 특히나 라이코펜은 뭐 특정 암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폐암, 자궁경부암 이런 쪽으로는 라이코펜이 꽤 많은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토마토의 항산화 물질이 라이코펜이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거 오일이라는 게 조금씩 알려지고 있고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토마토보다 훨씬 더 많은 몇십 배 많은 양의 이 라이코펜이 있다는 거죠. 거기라는 과일이 워낙 이렇게 항산화제가 다양하게 고함량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땅에 있을 수 없는 과일이라고 해서 천국의 과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거기에 주로 재배되는 것은 호주 북동부나 아니면 베트남 동남아 쪽에서 많이 재배되는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거은 라이코펜이 토마토보다 76배 이상 들어가 있는 거고 베타카로틴이 당근의 10배 이상 그리고 지아잔틴 이 옥수수의 40배 이상, 비타민C가 오렌지의 60배 이상 있을 정도로 항산화제가 가득 들어있는 슈퍼푸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료를 하나 알려드리면 이 거의 가종피 추출물은 유방암 쪽에 특히나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유방암과 악성 피부암인 흑색종 세포의 생존율을 60에서 70%까지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장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가 40%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전이를 좀 더 늦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일이니까 이제 지용성이 쓰여가지고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하고 너무 같이 먹게 되면 이제 흡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식이섬유하고는 같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 오일로 만든 제품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라이코펜 수치를 재보면 되게 다양하거든요. 낮은 제품은 보통은 뭐 500ppm이라고 하면 좀 높은 제품은 한 3000ppm까지도 있으니까 제품에 따라 너무 차이가 있다. 선택할 때는 이 라이코펜 함량을 조금 알고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새 같은 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되게 강하게 제재가 되고 하는데 제어가 안 되는 성분들이 캡슐화된 것들은 사실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제품의 성분표 같은 것도 좀 잘 보시고 그냥 해외 직구로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시험 성적표들이 좀 있거나 좀 믿을 만한 제품을 사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료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옛날에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쪽으로 1차, 2차 치료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면역 항암 치료제 내 몸속에 있는 면역을 높여가지고 암을 제어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항산화제나 이런 좋은 성분들 그런 것들을 같이 보완제로 해가지고 많이 요새는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암 환자들 몇 분 겪어보면 사실은 암에 좋다 하면 무턱대고 이렇게 이것저것 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환자마다 뭐가 필요할지는 다 달라요. 그래서 주치의랑 상담도 많이 해야 되고 아니면 본인이 좀 믿고 있는 뭐 약국에 가서 요즘은 암 환자 대상으로 상담 전문으로 하는 약사나 의사들도 많으니까 한번 다양한 영양소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암이 치료되더라도 결국은 그 다음에 또 암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아까 항산화제든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 좋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장년이 될수록 신체 변화도 좀 생기고 뭐 개인적인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식단도 대충 챙겨 먹지 말고 좀 골고루 잘 챙겨 먹는 습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정보와 치료를 명확하게 알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